오늘의 주제는 시가총액 2.7조 원에 달하는 상장기업 엔캠의 재무 리스크입니다. 상장 이후에 자금 조달 빈도가 좀 높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고 최근에 있었던 공모 시비 발행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결국 의문점은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성장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LNF의 사채 상환 이익과 재무 리스크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게 동종 업종입니다. 같은 2차 전지에 있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재무 리스크가 온 부분이고, 관심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랑 정영진 회장 이야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캠이란 2차 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제가 회사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드릴 능력도 안 되고, 주주분들이 워낙 잘 아실 거라 가지고 생략할까 하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증권사 보고서의 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요약만 추려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2차 전지 원가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징이 인화성 물질입니다. 인화성 물질이고 유통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나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산업용 가스도 비슷한데요. 이 인화성이다 보니까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외국에 있는 가스 기업들도 국내에 들어와 있고, 국내 가스 기업들도 물류비가 많이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 인근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특징적인 거는 국내 기업과 먼저 거래한 게 아니라 중국 사업 시작한 이후에 국내 진출했다는 부분, 그리고 SK온, LG엔솔 등 2차 전지 탑 6개 기업 중에 이미 4개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배터리 기업 인근에 공장이 있어야 되는 특징에 따라서 국내, 폴란드, 중국, 헝가리, 미국 등의 공장이 있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상장 이후 자금 조달 빈도인데요. 우선 얘기 드릴 거는 사실 상장하는 목적 자체가 자금 조달이에요. 상장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도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인 엔캠의 자금 조달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 얘기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빈도와 방식에 좀 우려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상장 이후 엔캠이 자금 조달한 내용입니다. 21년도에 기업 공개하면서 950억을 조달했고요. 상장하자마자 BW를 900억 발행했고, 22년도에는 RCPS라고 다른 말로 전환상환 우선주라고 하는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많이 봤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발행했고, 23년 5월에 CB, 6월에 CB, 7월에 CB, 그리고 올해 또 공모로 CB를 2,500억 발행했다. 이걸 연도별로 보면은 상장한 해, 또 상장 전에 자금 조달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요. 상장하면 한 21년도에 1,850억을 시장에서 자금 조달했고요. 22년도에도 1,415억. 23년도에 1815억, 그리고 24년도에도 2500억을 조달했습니다. 상장으로 950억 조달한 데 의해서 7차례에 걸쳐서 6630억, 도합 7580억을 3년 동안 조달했다는 겁니다. 이게서 한번 그 재무제표를 살짝 열어보면은 자산이 상장할 때 2300억이던 게 2500억, 이제 이번 공모 12 발행 전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요거를 살짝 더 찾아서 보면은 상장하면서 21년도에 1850억, 그래서 이제 자산과 부채가 섞여 있으니까 어쨌든 자산을, 오늘은 중요하게 볼 숫자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6,800억으로 증가했고, 22년도에도 자본 조달, 23년도에도 자본 조달, 3분기 재무제표 이후에도 2,500억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알아볼 숫자는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예요.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는 자산 규모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나왔는가인데, 좀 낯선 숫자인 만큼 이 숫자는 조금 특별하게만 왜냐면은 산업 간, 서로 다른 산업 간에는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한 산업 안에서 비교하더라도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은 자산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기업을 놓고서 총자산 회전율을 딱 들이대서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기는 한계가 많은 지표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총자산 회전율을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제조업체 중심이에요. 이게 서비스 기업 말고 제조업체들의 투자 필요성과 투자한 것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발생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제조업체가 이쯤 되면은 유상증자를 하겠구나 라는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통상은 뭐 당해년도 걸 쓰기도 하는데, 회계기간 중에 자산 규모가 변동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년 자산 대비 그 다음 연도의 매출액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투자가 일어나서 공장이 완공되고 매출이 발생되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1년이라는 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설비 투자 기간은 감안해서 2년, 3년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회사가 매년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다음 연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표 활용하실 때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회사가 이익이 발생해가지고 이익이 쌓이게 되면 이 지표는 또 무의미해져요. 왜냐면은 현금은 매출을 일으키는데 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엔캔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사에 현금이 특별히 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엔캔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회전율을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이제 상장을 21년도에 했으니까 이거는 그 전이에요. 20년 대비. 20년 자산 규모 대비 매출액이 105% 정도 나왔고 20년 자산 대비 21년 매출이 107%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산이 2,300억에 매출이 2,143억이니까 100%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상장 시점이고요. 제가 이 숫자를 쓴 거는 20년 기말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업이 호황이 되면서 22년도에는 21년 자산 대비 매출이 125% 발생했고요. 근데 문제는 23년도부터예요. 23년도에 매출이 감소했잖아요. 매출은 감소했는데 자산은 21년 대비 22년이 5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반토막 넘게라서 62%.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시점은 요거는 제가 추정치를 썼어요. 이게 전년 대비 한 30% 정도 매출 감안한 거를 연간으로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올해는 23년 자산 대비 매출이 40% 나오겠구나.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공장 설비는 증설되는데 매출은 그에 비례해서 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기업이 지금 투자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억 자금 조달을 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회사 측 입장을 부연 설명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회사 설명드렸을 때 이 회사는 한 군데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뿌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배터리 기업 인근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총 자산 회전율이 100을 못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설비 필요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투자 효율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내후년 얘기하는 거죠. 23년도는 그렇다 치고 25년도 매출은 24년 자산 대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24년 3분기 이후에 2,500억 자금 조달을 했잖아요. 아마 24년 연말 기준으로는 자산 규모가 1조 3,500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1조 3,500억에 걸맞는 1조 3,500억 매출, 그러니까 상장 시기 나오던 자산 회전율 100%를 감안하더라도 매출이 1조 3,500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매출이 거의 100% 성장이 아닌 200%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100% 나오던 시점에 영업이익률을 본다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엔캠은 매출이 1조 3,500억까지 회복하더라도 이익률이 급증하진 않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공모 12 발행 경과는인데요. 2,500억 규모 공모 전환사채예요. 지금 그 전에 보여드렸던 자금 조달 내역은 다 사모예요. 사모 또는 3자 배정인데 이번 전환사채는 공모로 발행을 했어요. 공모가 잘 됐다면은 오늘의 주제가 안 됐을 텐데, 자, 전환 가격이 14만 원에 최저 조정은 11만 2천 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LNF 이야기 드리면서 최저 조정을 너무 조금 해줘가지고 결국은 일이 뒤틀려 버렸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엔캠은 전환 가격 대비 최저 조정 가격을 조금 많이 준 편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 올라와도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86%가 실권이 났어요. 여기 공모주랑 마찬가지예요. 2,500억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2,500억에 14%만 청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권이 발생했는데 회사 입장에선 다행인 게 이번 공모 전환사채는 총액 인수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실권이 난 부분 KB가 2,000억을 배정받았었는데 2,000억 중에 309억 소화된 거를 제외한 부분은 KB가 떠안았고 대신증권도 500억을 떠안았었는데 41억만 공모 성공하고 나머지는 대신이 떠안았다. 그래서 엔캠 입장에서 2,500억 자금 조달은 성공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실권주 인수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미 전환사채 발행 자체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표주관 수수료라고 해서 총액의 0.2% 5억 원을 대표주관사인 KB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수수료가 있는데요. 인수수수료는 인수금액에 따라서 KB가 2,000억을 인수했으니까 20억 중에 16억을 KB가 받아가고요. 대신증권이 500억 인수했기 때문에 4억을 대신증권이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좀 실권 났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실권 수수료가 꽤 높아요. 이거는 일반 주식의 유상증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권주 인수금액의 10%를 실권 수수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자, 아까 실권 금액 얘기 드렸죠. 1691억, 459억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실권 수수료가 215억 발생하게 됩니다. 요걸 다 더하고 발행 재비용까지 합치게 되면은 총 비용은 241억 원이 발생했다. 이거는 4분기 재무제표에서 비용을 처리해야 돼서
회사의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 아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감소가 아니라 적자 확대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2,500억 자금 조달을 했지만 비용이 241억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대략 2,250억의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권된 인수는 바로 블럭딜로 매도가 됐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지분 공시가 돼서 9% 할인된 9,1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아까 10%가 실권 수수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KB는 실권주 인수로 했지만은 9,000원에 인수해서 9,100원에 팔았기 때문에 1% 수익을 냈습니다. 그걸 감안해 보면은 KB증권은 30몇억 정도 수익이 났을 것 같고요. 대신증권도 공시하진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매도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모 시비는 무조건 공모 시비는 상장돼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현재가 9,6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 LNF 설명드릴 때 조기상환 청구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공모 시비도 조기상환 청구권이 있고 2년 뒤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가가 지금부터 상승해서 공모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그렇다면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엔캠 투자자분들도 행복하고 엔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이번 시비를 뭐 9,100원에 샀든 9,600원에 샀든 공모를 받았든 그 모든 분들이 해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표면 이자율이 3%이기 때문에 뭐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2년 뒤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돼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자산 내역으로 보자면은 회사가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왜 발행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면은 이게 이제 3분기 기준 엔캠의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차입금의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차입금 보시면 뭐 우리은행, 기업은행에는 6%대 자금을 쓰고 있지만은 요게 별표 이거 잘 보시면 돼요. 회사 소유의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거 넘어서 기술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대표이사도 지급보증을 샀다. 연대보증인 거죠 결국은. 네, 이렇게 항목에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샀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8%짜리 금리 있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꽤 큰 부분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심지어 하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300억 돈을 빌리면서 엔캠 아메리카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리고 7번 220억 빌린 데다가는 회사가 보유한 중앙첨단 소재 보통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 신용으로만 빌린 게 아니라 지급보증 담보 등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가 2.7조 원에 달하는 기업치고 꽤 높은 편이었다. 결국은 8%는 노멀한 금리라는 게 아까는 차입금이었고요. 이 부분은 사채입니다.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1년짜리 사채를 쓰는데 이자율이 8%, 10%에 달합니다. 8%짜리 금리는 아까 얘기했던 엔캠 아메리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금리도 높은데 조건도 안 좋아요. 조건 보시면은 1년짜리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 청구권이 9개월, 10개월, 11개월에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1년짜리 채권에 이런 조기상환 청구권이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뭐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결국은 1년짜리 채권도 아니고 담보를 제공하고 8%의 높은 금리를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뒤부터 상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단기 자금인 거예요. 채권이라는 건 사실 좀 긴 기간의 자금을 융통하는 건데 되게 단기로 자금을 조달했다. 뭐 대신에 거꾸로 회사에게도 조기상환 청구권을 줬는데요. 조기상환할 경우에는 1% 금리를 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조기상환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8%대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캠이 비용을 크게 지불하더라도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캠의 재무 리스크는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2.7조 원이면 매우 큰 회사거든요. 제가 이번 시리즈 처음 제작했던 이마트가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안 넘어요. 그런 거를 본다면은 주식시장의 고평가와 달리 채권시장에선 이미 엔캠의 재무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적 개선은 개인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실적 개선은 아까 여러 가지 일단 이 뭐 캐즈민이 뭐니 하는 전기차의 수요가 줄었던 부분,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설비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야지만 실적은 개선되니까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무 리스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실적에 큰 뒷받침 없이 주가가 움직여야 된다. 이게 모멘텀이라는 거죠. 분위기상 그냥 2차 전지주가 우르르 움직여줘야 돼요. 제가 LNF 때 설명드렸지만은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런 주식 관련 사채들이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내려오면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시비들이 주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가총액 부담이 꽤 커요. 왜냐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2.7조 원인데다가 이번 공모 시비 말고도 지금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1,000억 원 정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공모 전환사채가 2,50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2,500억이 전환되려면은 주가가 40%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이 부분을 또 설명드리긴 애매하지만은 언제 시간 되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40% 정도 올라가거나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가가 급락을 해서 아까 최저 조정 가격 설명드렸잖아요. 주가가 급락해서 이번 공모 시비의 전환 가격이 11만 원대로 조정이 된 이후에 다시 지금 주가로 올라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40% 올라간다고 치면은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어가야지 재무 리스크가 해결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주가가 30% 정도 빠졌다가 올라와야지 재무 리스크가 해결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025년 컨센서스 역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란 무엇이고 이익 역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